관이 두 개였다. 위아래로 포개져서 묻혀 있었던 거다. 할머니 관 위에 누군가가 몰래,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떠올랐다. 3년 전 그 비오는 날,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던 그 여자의 말이,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순자 걱정이 돼. 그 아이가 너무 외로워해. 경기도 파주 작은 야산 중턱에 자리한 우리 할머니 묘소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 나는 김태호, 올해 42살이고 7남매 중 셋째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고 이번이 3주기 제사였다.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인자한 분이셨다. 누가 아프면 죽 끓여 갖다 주시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 쌀 한 포대라도 들고 가시는 분이었다. 특히 우리 동네 김 여사와는 50년 넘게 절친한 사이였다. 김 여사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딸 순자를 키우며 힘들게 사셨다. 순자는 나보다 5살 어린데 어릴 때부터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었다. 할머니가 유독 예뻐하시는 아이였다. 우리 순자는 마음이 곱다. 저런 아이가 행복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다. 그런데 순자의 인생은 쉽지 않았다. 25에 결혼했는데 시집이 완전 꽉 막힌 곳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하인 취급했고 남편은 아내보다 어머니 편을 들었다. 제일 큰 문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임신 소식이 없으니까 시집에서는 순자를 못된 여자 취급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어진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순자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졌다. 할머니는 그런 순자를 보며 늘 안타까워하셨다. 아이고, 우리 순자, 왜 저리 마른 거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순자가 친정에 올 때마다 할머니는 온갖 반찬을 싸주시고 용돈도 몰래 쥐어주셨다.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순자가 40살에 임신을 한 거였다. 김 여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언니, 우리 순자가 드디어 정말 꿈만 같아. 할머니도 자신 일처럼 기뻐하셨다. 순자 고생 끝났구나. 이제 시댁에서도 함부로 못할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자의 임신은 고위험 임신이었다. 나이도 나이거니와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거다.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일을 시켜. 임신부가 쉬어야 한다고 하면 예전 사람들은 밭에서 애를 낳았다면서 화를 내. 순자가 할머니께 하소연했을 때 할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순자야, 너 여기서 지내렴. 할머니는 순자를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셨다. 김 여사도 매일 와서 딸을 돌봤다. 2달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다. 며느리 당장 데려갈 거요. 남의 집에서 빈둥거리게 둘 수 없어. 어머님, 순자가 지금 안정이 필요해요. 병원에서도 병원이 뭘 알아. 집에 와서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지. 뭘 그리 호들갑이야. 할머니가 말리셨지만 소용없었다. 순자는 결국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한 달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 4시쯤 김 여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순자가. 김 여사는 울음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셨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순자는 조산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과다출혈로 위험한 상태였다. 가족분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 여사는 쓰러질 뻔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도하셨다. 제발, 우리 순자만은, 제발.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순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태어난 아기도 하루를 못 버티고 함께 갔다. 장례식장은 참 을씨년스러웠다. 김 여사 혼자서 딸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시댁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애를 못 낳더니 결국 죽어서 집안을 망쳤다. 시어머니의 말을 전해 들은 할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순자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할머니는 장례 준비부터 모든 걸 도와주셨다. 장례비도 많이 보태주시고 친척들한테도 연락해서 장례식에 사람이라도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정작 순자를 묻을 곳이 문제였다. 김 여사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선산이 없었다. 시댁에서는 우리 가족 묘역에는 못 들어온다며 거절했다. 언니, 어떡하지? 우리 순자 갈 곳이 없어. 김 여사는 매일 울었다. 할머니도 방법을 찾아보시지만 쉽지 않았다.
공동묘지의 자리를 알아봤지만 비용도 만만찮았고 언제 다시 이장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일단 화장을 해서 납골 당해. 안 돼. 우리 순자를 그럴 순 없어. 평생 고생만 했는데 죽어서까지. 김 여사는 끝까지 반대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셨다. 순자 장례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런데 순자는 어떻게 됐니? 할머니는 병원에서도 순자 걱정만 하셨다. 그리고 이틀 후 할머니도 갑작스레 돌아가셨다. 의사는 급성 심부전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순자 일로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는 걸. 할머니 장례식 날 김 여사가 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순자 걱정은 그만해. 언니가 먼저 가서 기다려줘.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친구를 그리워하는 말인 줄 알았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김 여사는 순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물어봐도 알아서 했다. 고만하셨다. 그 후 김 여사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다. 치매 증상도 보이기 시작했고 혼자 지내기 어려워지셨다. 1년 전쯤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인사를 오셨다. 태호야,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우리 순자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다. 그리고 3년이 흘러 삼주기 제사를 지내는 날이 왔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조카 수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삼촌, 이상한 새가 있어요. 처음엔 그냥 까치나 까마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수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할머니 봉분 바로 앞에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것도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야, 수진아, 까마귀야, 뭐 신기한 거 있냐? 그런데 정말 이상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어도 전혀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았다. 까마귀가 계속 울었다.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형이 돌멩이를 던지자 그제야 날아갔는데 봉분 바로 뒤쪽 소나무에 앉아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상하네. 까마귀가 저렇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나? 아버지가 중얼거리셨다. 아버지, 까마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이상해요? 보통은 사람만 봐도 도망가는데 저 녀석은 뭔가 다르네. 제사를 마치고 나서야 발견했다. 그 까마귀가 앉아있던 자리 주변에 풀이 누렇게 죽어 있었다는 걸. 이상하네. 왜 여기만 풀이 죽었지? 은경이가 먼저 발견했다. 정말이네. 다른 곳은 멀쩡한데 여기만. 자세히 보니 풀이 죽은 자리가 동그랗게 되어 있었다. 마치 뭔가 묻혀있는 것처럼. 형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비료 같은 거 뿌렸을 수도 있고. 큰형은 여전히 별거 아니라는 식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왜 하필 그날 그 자리에 까마귀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풀이 죽어 있을까? 며칠 후 혼자 다시 가봤다. 평일 오후라 산소 주변이 조용했는데 놀랍게도 또 그 까마귀가 나타났다. 이번엔 봉분 위에 떨어진 은행잎을 부리로 하나씩 옮기고 있었다. 마치 정리를 하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니 까마귀가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봉분 뒤편으로 날아가서 계속 울었다. 분명히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따라가 보니 봉분 뒤쪽 흙이 다른 곳과 확실히 달랐다. 색깔도 약간 어두웠고 푸석푸석해 보였다. 발로 살짝 눌러보니 푹 들어갔다. 분명히 다른 곳보다 무른 느낌이었다. 누군가 여기를 팠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뭇가지로 흙을 조금 파보니 5cm 정도 파지도 않았는데 흙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다. 겉은 오래된 흙색이었는데 아래는 새 흙색이었다. 이건 분명히 최근에 누군가 팠다가 다시 메운 거야. 집에 돌아와서 바로 형들한테 전화했다. 형, 할머니 묘에 정말 뭔가 문제가 있어. 흙을 파봤는데 최근에 누군가 팠다가 메운 흔적이 확실해. 야, 너 진짜 미쳤냐? 할머니 묘를 파보기까지 하고? 큰형이 화를 냈다. 아니야, 조금만 팠다고. 정말 이상해. 와서 직접 봐. 안 가. 너 혼자 착각하는 거야. 둘째 형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막내 여동생 은경이는 달랐다. 오빠,
나도 그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까마귀 눈빛이 뭔가 절박해 보였거든. 그치? 너도 그렇게 느꼈구나. 응.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순자 언니 얘기하셨잖아. 순자 걱정이 되라고.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순자. 설마, 오빠. 순자 언니 어디에 묻혔는지 알아? 모르겠어. 김 여사가 알아서 했다고만 했는데 그날 밤잠이 안 왔다. 자꾸 순자 생각이 났다. 할머니가 그렇게 예뻐하시던 순자. 다음 날 결심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할머니 묘소 상태를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무슨 일 있냐? 모든 걸 말씀드렸다. 까마귀 얘기부터 흙이 다른 얘기까지.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래, 사실 나도 그날부터 계속 이상한 꿈을 꿔. 어머니가 나타나서 뭔가 답답해하시는 꿈을. 어떤 꿈이세요? 어머니가 자꾸 뒤를 돌아보시면서 같이 가자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꿈이야. 근데 그 누구인지는 얼굴이 보이지 않아. 며칠 후 가족회의를 했다. 형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야, 이장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너 혼자 착각하는 것 때문에 괜한 돈 쓸 수 없어. 맞아. 그리고 할머니를 괜히 건드리는 것도 좋지 않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결정하셨다. 한번 확인해보자.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 마음도 편하지 않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어머니가 편히 계실 수 있다면 해야지. 이장 업체에 연락해서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혹시 3년 전에 이 묘소 주변에서 다른 장례가 있었나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미리 와서 땅을 확인해봤는데 그게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밀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뜻인가요? 마치 한번 팠다가 다시 메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2번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장 당일 온 가족이 모였다. 형들도 결국 왔다.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너 혼자 이장비 다 내는 거다. 큰형이 못마땅해 하며 말했다. 업체에서 굴삭기로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다. 1미터쯤 팠을 때 직원이 기계를 멈췄다.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관이 2개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조금 더 파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할머니 관 위에 또 다른 관이 포개져 있었던 거다. 이게 뭡니까? 업체 직원도 당황스러워했다. 30년 넘게 이 일하는데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누군가 몰래 위에 더 묻은 것 같은데 형들은 말을 잃었다. 나를 의심했던 게 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쪽 관을 먼저 꺼냈다. 할머니 관보다 작은 관이었다. 성인 여성용이었지만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다. 관 옆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이순자, 1985년, 2022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김 여사의 딸, 3년 전 할머니 장례식에 왔던 그 여자, 순자 언니. 은경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순자가 여기에? 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바로 김 여사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이웃에서 말하길 김 여사는 6개월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했다. 치매가 심해져서 혼자 지내기 어려워지셨다고. 어느 요양원인가요? 파주 쪽에 있는 효사랑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알아보지도 못하신대요. 요양원에 연락해서 면회 약속을 잡았다. 할머니 사진을 가지고 갔다. 김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많이 야위셨고 눈빛도 흐렸다. 처음엔 날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다. 김 여사님, 저 태호예요. 할머니 손자. 태호가 누구지? 하지만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리자 갑자기 눈이 또렷해지셨다.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다. 언니, 순자야. 김 여사님, 순자는 어디에 묻으셨어요? 김 여사가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으셨다. 생각보다 힘이 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아이를 낳다가 갔어. 그런데 갈 곳이 없었단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댁에서는 우리 가족 묘역에 못 들어온다고 했어. 애도 못 낳은 며느리를 왜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 묻느냐고. 그럼 공동묘지에 묻으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언제 또 파야 할지도 모르고. 김 여사는 점점 흥분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당한테 갔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무당이 뭐라고 했나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복 많은 여자의 묘 위에 올려놓으면 그 복을 받아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순자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언니만큼 복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할머니 묘에 순자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언니가 계시니까. 그리고 언니도 외로우실 것 같아서. 김 여사는 그 뒤로 계속 울기만 하셨다. 언제 아셨어요? 언니, 장례 끝나고 일주일 후에 밤에 혼자서요? 응, 작은 삽 가지고 가서 언니 관 위에 구덩이를 파고 순자를 묻었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서 밤중에 그런 일을.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든 건 상관없어. 우리 순자가 갈 곳이 없는 게 더 견딜 수 없었거든. 김 여사는 다시 내 손을 잡으셨다. 태호야, 고발하려고 온 거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나 나쁜 짓 한 거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우리 순자를 그냥 아무 데나 묻을 순 없었단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다. 그런 일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태호야, 김 여사가 아기로 한 일일까? 아니요. 하지만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순자 일을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너도 알잖니. 그렇긴 하지만 순자가 시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냈어. 할머니가 친딸처럼 돌봐주셨거든.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니? 뭐였어요? 순자 걱정이 돼. 그 아이가 너무 외로워해.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다. 김 여사는 할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겠지. 며칠 동안 고민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김 여사님이 위급하시다고 하네요. 가족이 아니시지만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려요.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김 여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는데 의식은 있으셨다. 태호, 왔구나.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별로 안 괜찮아. 아마 얼마 못 가겠어. 김 여사는 힘들게 말씀하셨다. 순자, 어떻게 됐니? 걱정 마세요. 잘 모실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김 여사가 돌아가셨다. 요양원에서 조용히 가셨다고 했다. 혈육이 없는 김 여사의 장례를 누가 치를지 문제였다. 요양원에서는 관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김 여사 장례를 우리가 치르기로 했다. 김 여사님이 우리 할머니의 오랜 친구셨으니까 마지막은 제대로 보내드려야지. 아버지의 말씀에 형들도 동의했다. 3일장으로 조용히 치렀다. 동네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셨고 할머니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이 조문을 왔다. 김 여사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딸 일로 많이 고생하셨지. 순자도 착한 아이였는데 안타까워.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다. 이제 순자와 김 여사를 어디에 모실지 결정해야 했다. 원래대로라면 순자를 다른 곳에 따로 묻어야 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가족회의에서 뜻밖의 결론이 나왔다. 둘 다 함께 모시자. 은경이가 먼저 말했다.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순자 언니를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큰형도 동의했다. 그래, 사실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외로우실 것 같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셨는지 너희들도 다 알잖니. 어려운 사람 못 본 척 못하시는 분이셨어. 김 여사 모녀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야. 결국 파주 근처 작은 언덕에 자리를 마련했다. 할머니를 중앙에 그 양옆에 김 여사와 순자를 나란히 모셨다. 이장하는 날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계속 나타났던 까마귀가 마지막으로 왔다. 할머니 새 묘소 위를 한 바퀴 돌더니 높이 날아가 버렸다. 까. 마지막 울음소리는 전과 달랐다. 뭔가 만족스러운, 안도하는 듯한 소리였다. 저 까마귀도 이제 할 일을 다 했나 보네.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날 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다. 고생했다. 이제 다 괜찮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혼자 안 외로워. 순자랑 김 여사가 옆에 있으니까. 순자도 괜찮아요? 물론이지. 그 아이 이제 편안해해.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끝났어.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태호야, 고마워. 네가 찾아줘서 제가 뭘 했다고요. 순자를 찾아준 거야. 김 여사도 혼자 가지 않게 해준 거고. 꿈에서 깨니 눈가가 촉촉했다. 그 후로 까마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할머니 새 묘소에 가면 하늘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린다. 전과는 다른 평화로운 울음소리. 이상한 건 새 묘소 주변에는 항상 꽃이 피어 있다는 거였다. 우리가 심지 않은 들꽃들이 계절마다 피어난다. 신기하네. 여기만 유독 꽃이 잘 피네. 은경이가 말했다.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그런가 봐. 꽃 보는 걸 워낙 좋아하셨잖아.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신기한 말을 해주셨다. 요즘 그 언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던데. 무슨 일이요?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새 여자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더래. 멀리서 봐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진짜요? 응, 한 명은 할머니 같고 두 명은 젊은 여자 같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가까이 가면 아무도 없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머니가 정말 외롭지 않으신 것 같아서. 몇 달 후 순자의 남편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왔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새 아내와 함께 왔다. 순자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왜요? 아이들이 엄마 무덤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요. 순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시집갈 때 전 남편이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친엄마를 찾고 있었다는 거였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제야 말해줘서 순자의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 묘소로 안내해 드렸다. 순자의 아이들은 어머니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찾아와서 엄마가 이렇게 좋은 곳에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다. 순자도 이제야 정말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순자의 아이들이 가끔 묘소에 온다. 할머니와 김 여사 묘에도 인사를 드리고 간다. 할머니, 우리 엄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김 할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시는 할머니와 김 여사도 기뻐하실 것 같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언덕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세 분께 인사를 드린다. 할머니 제사상에는 항상 김 여사와 순자 몫의 밥과 국도 함께 올린다. 가족이니까 할머니, 김 여사님, 순자 언니,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는 인사다. 그러면 바람이 살짝 불면서 나무잎이 흔들린다. 마치 대답하시는 것 같다. 요즘 가끔 생각한다. 김 여사가 한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과연 잘못된 일이었을까? 혼자 갈 곳 없는 딸을 위해 평생 정을 나눈 친구에게 부탁한 것.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할머니가 기꺼이 받아들인 것. 까마귀는 할머니가 보내신 신호였다고 생각한다. 순자를 찾아달라. 혼자 두지 말라는 할머니의 넉넉함과 따뜻함은 죽어서도 변하지 않으셨다.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셨다. 지금도 가끔 그 언덕을 바라보면 세 분이 나란히 앉아서 옛날 얘기를 나누고 계실 것 같다. 서로 의지하면서 외롭지 않게.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신 할머니께 감사하다. 그 언덕의 꽃들이 사계절 내내 피어나는 이유를 이제는 안다.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는 사랑이.